이정렬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네, 이주호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또 뵙습니다. 네. 저기 뭐야 이 전 시간에 이제 안전문화 시간에 라이브 강의실에서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이주호 아버님이 막둥이가 중학교 3학년 막둥이가 있는데 저도 사실 늦둥이고 늦둥이 막둥이는 좀 이상하네. 저도 늦둥이거든요. 저희 형하고 둘밖에 없는데 19살 차이 나요. 저희 형이랑. 그러니까 저희 형은 좀 있으면 이제 나이 이제 앞자리가 바뀌죠, 이제. 6에서 7로 이제 바뀌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이었어요.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우리 친구들 엄마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상냥하고 그런 반면에 우리 엄마는 나이도 많고 나한테 자꾸 욕하고 그게 좀 그랬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좀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도 연세가 좀 많으셨고, 그렇겠죠? 저희 형이 하고 저하고 19살 차이 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형을 딱 보면, 저희 집이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다 기골 장대해가지고 다 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키가 185잖아요? 저희 형도 저보다 좀 작지만 어쨌든 그 연령대에서는 큰 편이었고, 저희 형이, 예,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저희 형은 애가 둘이 있는데, 큰 조카가 남자애고 작은 조카가 여자애인데요. 큰 조카 남자애는 키가 193인가 그렇고, 어, 예, 여자애는 키가 17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 커요. 이게 남자고 여자고 다 커요. 저도 사실 제 연령대에서 185면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체중도 마찬가지. 체중은 거의 원탑인데 어쨌든. 예. 근데 그런 과정을 쭉 거치고 이렇게 살면서 요새 들어서 제가 저희 형을 딱 보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고 정말 무섭고 저희 부모님 무서운 거는 저희 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섭고 그랬던 저희 형이 요새는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저희 형을 보면서 아 내가 보호자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한두 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형이 저한테 많이 상의도 하고 사실 뭐 상의하고 그런 적 없었었는데 요새는 상의도 많이 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주아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막내 아드님이 그렇게 귀엽다고 말씀하시면서 막내 아드님이 이제 큰 따님분하고 나이가 11살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길래 갑자기 평상시에 잘 연락도 안 하던 저희 형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 드렸어요. 전화, 강의 끝나시고 저기 전화 한번 드리세요. 아니, 우리 또 남자들끼리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 닭살 돋아서 뭐 못해요, 뭐. 아니, 얼마 전부터 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희 형이 사랑한다고 막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동생 사랑해 막 내가 이거 딱 메시지 딱 뭐야 왜 이래? 왜 그래? 뭐야 뭘 사랑해 사랑하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 느낌이 그런 느낌인가요? 이 정도라고님. 네. 오랜 시간 한 20년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아내분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아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사랑해 그러면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제가 방금 저희 형이 보낸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비슷한 건가요? 가족끼리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래? 그런 거예요? 비슷하면서도 틀리는 부분이 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평상시 네네. 형님께서는, 어, 예, 그래도 동생이 아직도 있다는 거에 좀 뿌듯하고 또 자랑스럽고,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화 꼭 꼭 드리세요. 아니 아니 저희 형이 저한테 연락할 때가 꼭 그럴 때 연락해요. 뭐가 있냐면 저희 형이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 형이 나름 저한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형이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탄탄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어? 자기 친구들은 경비도 못한다. 근데 나는 지금 내 사업체에서 지금 한 달에 급여가 얼마 나간다더라? 나한테 자꾸 자랑했는데 한 달에 급여가 10억이 나간다는데 1억 2천이 나간다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형 대단해. 맞죠? 아 맞어?
근데 저희 형이 이제 뭐 아까 입에 담기 힘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거나 전화할 때는 그럴 때 많이 보내요. 회사에서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 안건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떤 거. 저희 형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 교육 사업을 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수능 교육 사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좀 크게 하는데요. 부원장들하고 이렇게 회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뭔가 관철시켜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럼 형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남자들이 우리 형 대상으로 그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항상 내가 어쨌든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던 그런 시기에서 내려오는 정점에서 좀 내려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그 긴장감 넘치는 회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거를. 그때 부릅니다, 저를. 와, 그럼 제가 가서 몇 시간씩 예? 돈도 안 받고 그걸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 논리로 깨고, 막 3시간, 4시간씩 그 사람들, 그 부원장들하고 막 회의해 가면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럼 끝나고 나면, 역시 살아가는 내 동생 이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부르지 마. 오거든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는 따지고 있습니다. 보면, 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달려가잖아요. 이게 또 그런 게, 진짜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 게, 피는 물보다 진한 게, 형이 부르면 안 갈 수가 없는 게, 이게 가만히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제가 그 회의의 분위기를 잘 알잖아요. 근데 형이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을 막 어렵게 어렵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생각하면 가만 못 있겠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쨌든 저하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사실 뭐 이해관계가 있어도 제가 할 말 다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다 말하고 오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한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아시죠? 한번 확 뒤집어 놓고 그럼 형이 딱 해가지고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악역은 제가 다 하고 형은 이제 선한 역 다 하고 약간 그런 역할인 거죠. 뭐 진짜 형제고 형이니까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 얄짤 없죠. 지금 그걸 이유도 없는 거고. 아까 그 이주하고님이 막내 그 중학교 3학년 아드님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게 막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이정희하고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 언제 잘라요? 아니 왜냐면 뭐 보기 싫어서 언제 자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잘 음, 어울리긴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냥 이대로 살까 싶기도 해요, 지금. 멋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머리 저기 어느 정도 길러가지고 기부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잘 어울리네요. 제가 해보니까, 머리가 기니까.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음, 제가 안전심리 때 항상 얘기하지만 휴먼 에러의 배후 요인으로서 휴먼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인지적 편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편향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객관화 시킬 수 없거든요. 내가 내 자신이 나를 봤을 때 절대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성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야 돼요. 강다현 아버님 어때요? 이정희 아버님 저 머리 저렇게 기르고 이렇게 한 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 내 의도대로 안 가는데 그래요? 자신에 대한 마음챙김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보기엔 아니 휴먼에라는 아닌 그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참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게 우리가 지금 엔데믹이 돼서 마스크 다 벗고 다니지만 뭐 일부 사업장에 있어서는 마스크 쓰는 데가 일부 있지만 이정기하고님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 마스크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줌이니까 벗으신 분도 있었는데 일상에서 항상 습관화돼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줌할 때도 다 쓰고 계셨단 말이에요. 저 처음에 이정기하고님 이름 못 보고 모습만 딱 봤는데 저 모습에서 우리 마스크 쓰면 예전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마기꾼이라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 전혀 인상이 달라 보이고 보세요. 저 모습에서 이렇게 마스크로 여기 다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름도 못 보고 처음에 여성분인 줄 알고 굉장히 조근조근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스크 벗었는데 완전히 기골장대한 누가 나타난 거지 이거 지금. 근데 그 컨셉을 지금 유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 꼭 그건 아닌데, 그냥 머리를 길러보니까 그냥 잘 어울리기도 하고, 뭐,
딱히 아침에 머리 감을 필요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 머리가 길면은 머리를 안 감아요? 밤에 밤에, 안 감을 시간이 눌리니까? 없죠. 음, 밤에. 밤에. 아, 전날 미리 감아요? 네, 머리가 기니까 말리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야, 살면서 저렇게 머리 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사실, 저도 지금 머리가 아마 최근 10년 동안 비교했을 때 제가 머리가 제일 긴 것 같아요, 지금. 항상 짧게 음, 자르고 다녔었는데, 짧게 자르고 다니니까 강의 가면 사람들이, 예, 그렇더라고요. 돈 받으러 온 줄 알고, 그 정장까지 입고 가버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강의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도 되게 황당했던 게, 한 100명 있었어요. 어떤 사업장에. 우리나라 대기업 사업장에 강의를 딱 하러 갔는데, 뭐, 당연히, 누가 와서 강의할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딱 갔는데, 앞에 사회자가 나 소개 안 했으니까, 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게 쉬는 시간이었나 봐요. 저는 미리 간다고 이렇게 딱 가서 앞에 딱 앉아있는데, 당연히 사회자가 소개 안 시켰으니까 제가 제 소개를 미리 할 그게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싹 잡히면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잡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외부 강의하거나 이럴 때 좀 지금은 그게 습관화되고 뭐 편해졌는데 초반에 좀 많이 웃겨야 됩니다. 예, 안 웃기면 사람들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뭐 어쨌든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약간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도 어디 사업체 오전에 이제 4시간 강의하러 저기 부천에 있는 어떤 회사를 이제 어떤 기업체를 딱 갔는데 제가 어디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면 그런 뭐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그 아시죠?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응대하시는 분들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하게 생겼나 봐요.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고 그렇게 나는 그냥 좋게 주민등록증 달라 그러면 되는데 신분증 안 꺼내요 막 이러고 에? 신분증 꺼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버리돼요? 아니 아무 말씀 안 해주셨는데? 막 약간 이렇게 되는 한성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어떤 결전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지금 한바탕 하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왜냐면 우리 그 한성수 아버님 가운데 보면 이제 아리따운 분 한 분 계시죠? 남성분인데 이정희 아버님 혹시 저기 마스크 없어요 지금? 지금은 없네요. 아씨 마스크를 한번 써봐요. 네,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네. 아무튼 마스크는 없네요. 아, 이렇게 가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정희 아버님이 이렇게 해야 남성분인데 되나? 그러니까 조금 올려 가만히 음, 있어봐요.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름도 못 보고 처음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당연히 여자인 줄 알고 여아버님인 줄 알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여쭤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머리 왜 기리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기부를 하시겠대요. 머리 길러서. 음. 근데 지금은 그냥 기른대요. 기부고 뭐고 아무튼 그냥 기른다고. 참. 한성우 아버님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좀? 네, 네, 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좀 근데 네. 일주일이 지나서 메모한 네. 거를 이제 정리하려고,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사용하려고 네.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데 이게 정리가 다시 잘 안 되는 거예요, 살짝.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스스로. 그 에빙하우스가 그러니까 그것도 인지적 요소이긴 에러 요소이긴 한데 그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 얘기했잖아요. 음, 하루만 지나도 반 날라가요. 뭐 일주일 지났는데 정리 안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음.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외부 강의를 가든 어떤 대학 강의를 가든 대학원 강의를 하든 꼭 얘기하는 게 처음에 이제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요건을 딱 얘기해 줄 때 이제 어쨌든
처음에 법적사항 얘기해 줘야 되고, 법적사항에서 넘어가서 이제 산업재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산업재해가 왜 발생하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 설명해 줘야 되고, 이 메커니즘 설명해 주려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사람의 행동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조직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넘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게, 쉴 틈 없이 한 4시간 강의하면 진짜 쉬는 시간 갖지도 않고 계속 얘기해요. 막 자료 화면도 보여주고 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얘기하는 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적지 말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적는 거.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 중요하게 잘 들으시고,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 기준으로 정리하라. 그거 안 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얘기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어떤 거라도 그날 지나기 전에 내가 정리를 안 해놓으면 전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그 한성우 하고님도 그렇고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어떤 걸 딱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책을 막 읽었어. 막 책을 읽다가 오, 요 부분 내가 써야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 이거 내가 이 레퍼런스를 내가 또 해서 넣어야 되겠다 싶어 막 하다가 책을 구매를 한 거야. 아, 이런 책 내가 원했던 거야. 그래가 책이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다 오케이. 아, 이거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책의 표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얘를 처음 대하는 거면 모든 게 낯설어야 되거든요. 표지 디자인부터 낯설어야 되는데 표지를 딱 드는 순간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 책장에 꽂으려고 그러면 똑같은 게 있는 거죠. 어? 아이씨, 또 샀네. 그런 적 없으세요? 똑같은 책 또 있어요. 산 적 없으세요? 있어요. 있죠. 저는 그런 적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 뭐 예를 들면, 뭐야. 집에 책이 똑같은 책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이게 안전문화, 그거잖아요. 안전문화 이제 교재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몇 판이야? 이게 3판째구나. 근데 이제, 이 책 저자인 정준호 교수님이, 네네. 죄송해요. 이 책 저자인 정준호 교수님이 저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준호 교수님이 지금 여태까지 책 저술하신 게 11권, 11권? 11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다 개정판이 나왔어요. 이 개정 3판, 4판, 뭐 5판, 산업안전보건법 책 같은 경우는 5판까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책 개정할 때 기본 개정 초안을 이렇게 써 놓으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교정을 하는 거죠. 쭉 읽어보면 교정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5판까지 나왔으니까 저희 집에 1판부터 2판, 3판, 4판, 5판까지 다 5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안전문화도 3판까지 나왔으니까 1판, 2판, 3판이 나오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막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들도 막 보다 보면 분명히 안 본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문해서 왔어. 그럼 이게 다 낯설어야 되는데 익숙해. 그럼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집에 책장에 딱 보면 있는 거죠. 특히 원서도 되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야, 씨, 이거 내가 다음 달까지 꼭 읽을 거야. 그래서 딱 표지 다 해놓고 포스트잇 다 붙여놓고 오케이 좋았어 딱 꽂으려고 그러면 이거 개정판인가? 똑같은 게 똑같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만 그래요? 우와. 저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논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 쓰려고 외국 문헌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그러니까 제가 카페나 이런 거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똑같은 짓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또 계속 이게 끝나지 않는 계속 그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독후감 쓰기 시작한 게 그래서 그래요. 이거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거 책 읽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뭐 별거 다 하고 따로 메모지 아무리 해놔도 이게 기억이란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독후감을 안 써놓으면 이게 안 돼요. 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쓰기 시작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이정희 학우님은 그런 경우 없어요? 혹시? 뭐 책이 아니더라도 뭘 샀는데 똑같은 거 동일한 거 또 산 뭐 그런 적 없으세요? 이것도 휴먼 에러죠. 음, 휴먼 에러 중에서 이거 뭘까요?
주의를 망각? 유지하는, 주의를 유지하는 데 네. 실패한 거. 주의를 그, 유지하는 데 실패한 거는 이제 행위착오라고 하는 거, 슬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경우? 그냥 먹을 거를 이제 집에 이제 프로틴을 샀는데, 이 프로틴, 보충제. 보충제를 샀는데 또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먹었다 싶어가지고. 아, 그건 제 예제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쨌든, 네, 뭐, 그건 좀 다른 것 같고. 혹시 이종라고님 그런 적 없어요? 동일한 걸 또 사가지고 좀 이랬던 거?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다른 쪽으로는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있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걸 두 번 이상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이거는 제가 거기, 여러분, 아, 제가 거기에, 죄송합니다. 다른 과목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종라고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안전연구 방법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참고문헌, 그러니까 권장도서 목록 제가 올려놨잖아요. 네네. 그 업데이트해서 다시 올렸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거 보셔야 돼요. 업데이트한 거. 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게 보이세요 혹시? 권위에 대한 권위에 복종. 대한, 네, 권위에 대한 복종. 이거 제가 안전심리 때 안전심리 예제로 그러니까 저기 써놓은 건데 그 했는데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자가 있고 실험자가 있고 옆방에 이제 저기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있고 그 교수자가 문제를 내잖아요. 문제를 내면 교수자고 옆방에 있는 사람,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짜고 하는 거예요. 계속 틀리도록. 그러면 이 실험의 주제는 뭐였냐면 사람이 이 능동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실험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기 충격 버튼이 5볼트부터 300볼트까지 있는 거죠. 이 실험에 있어서의 가설은 이런 거였어요. 사람은 인지상정의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어, 옆방에서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이제 50볼트 이상부터는 계속 소리치거든요. 아프다고. 그만하자고. 이제 그만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계속 소리칩니다. 그러면 이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는 사람, 이 실험자는 그래도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그 명령을 거부할 것이다. 이게 가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실험 참가자의 60% 이상들이 끝까지 다 올렸다는 거죠. 사람이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이 건이라는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요새 제가 외부에서 안전문화, 안전심리 특강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이 스탠리 밀그램 실험을 인용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뉴스에 나오는 기사는 모두가 팩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건 데스크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산업안전보건법 강의할 때 그런 거 많이 언급했어요. 이 잘못된 것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법이 또 그렇죠. 입법자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입법자들 충분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보호법익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법에 있는 사항이 오류가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학부에 와가지고 하는 게 학문을 하는 거잖아요.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학문. 학문이 배우락자의 문자가 물을 문자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계속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습이라는 과정 자체는 계속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뭔가 독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내 자신한테 자꾸 묻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맞아? 정말 그래?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믿고 넘어가도 돼? 더 확인해야 되지 않아?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뭐랄까 약해진다 그럴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그 권장도서에는 없지만 요거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스탠리 밀그램 실험에 대해서 그 원서를 번역한 책인데 번역도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많이 드리냐면 제가 이번 칼럼에도 그런 거 썼지만 사람들이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욕구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사람이 욕구가 없으면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욕구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행동심리학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될까라고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사회심리학적 부분에서 사람의 불완전한 행동, 뭐 휴먼 에러 이런 쪽으로 쭉 연결되는 건데 그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행동욕구 단계 이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욕구 이론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단계로서 어떻게 올라간다. 이 모델 자체가 뭔지는 아는데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이론 자체가 이 설명 모델이 왜 생겨나게 됐을까? 이 저자는 이걸 왜 이렇게 연구하게 됐을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결국 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저자가 글로써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는 거잖아요. 너는 왜 그런 생각 왜 했어?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근데 여기는 왜 이런 걸 들었어?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요.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간극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논문을 쓰는 거죠. 뭐 메슬로우가 그의 욕구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 체제의 변화가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성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태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오늘날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의 욕구를 소구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렇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듯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절판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로 사셔야 됩니다. 절판 안 됐나? 모르겠어요. 새 책 한번 보시고 잠깐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새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요런 요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중고로 샀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음, 책 많이 있습니다. 새 책 있어요? 네, 네. 네네네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봐보세요. 글쓰기에 좀 자신이 없다. 내가 글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건 안전연구 방법론 시간에 제가 이종nur 학우님하고 좀 토론을 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여기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음, 지난 시간에 이게 그거거든요. 지난 이종nur 학우님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저 뭐냐 아, 네, 네. 칼럼 칼럼 새로 썼다고 이 디자인이 네.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 이렇게 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 얘기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뭐 사천자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크게 되진 않는데 어쨌든 그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잘 구성을 해줬는데 이거 하나를 이거 요걸 잘 못 봤더라고요 이게. 철도 파이프라인 및 위험 물질 자체를 이렇게 마리나 하이웨이 말이, 에비에이션 같이 따로 카테고리를 떨어뜨려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넣어버려가지고 이거 제가 지금 수정 요청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은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잘못 말한 게 안전 전원이 아니더라고요. 나 안전 전원인 줄 알았는데 안전 전원이 아니고 안전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요번에 11월 안전 기술이라고 하는데 11월에 이제 나오는데 어 고속도로도 하이웨이가 아니라 익스프레스웨이가 아닐까요? 아니요, 이거는 여기 NTSB에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안전 캠페인에서 이렇게 10가지 주제 사항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 나가니까 그렇게 놓은 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쨌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과제 낼 때도 어 그 보고서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우님들이 그 결과적으로 이 업로드하는 과제 분량이나 이런 거는 뭐 한 장도 내도 되고 한 줄만 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제를 좀 더 글감으로 만들어내고 이걸 글의 형식으로 빚어내는 그 과정을 한번 쭉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과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지영님 몰랐던 사실 5가지. 첫 번째. 네네네. 어떻게 이정기 학우님은 주제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한동안 좀 바빠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분량은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분량 뭐 안 많아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우리 한성수 학우님은 좀 어떻게 정하셨어요? 지금 교수님이 어떤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적어서 내길 바라셨던 거예요? 스토리텔링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설명문식으로 어떤 사실을 나열하는 거가 아니고 본인의 생각,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에서 어떤 사례를 갖고 뭐 병원에서 일어났었던 투약 오류 사고를 갖고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가 나는 휴머너를 보지 않는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면서 다른 어떤 예시나 이런 걸 들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저는 어쨌든 본인의 생각 위주로 뭔가 주장을 하는. 저는 이미 제출을 네. 했는데, 그러셨어요? 케이스를 찾으라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오류를 일으키는 케이스 1번부터 10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네. 그럼 케이스만 나열해서 벌써 제출했는데 다시 할까요? 아니, 그런 아니, 아니, 식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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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했으면,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뭔가 그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음,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 네, 네, 그냥 나열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 네, 네. 사건의 나열식으로 그냥 그렇게 네, 네. 해버렸습니다. 이종락은 혹시 다 하셨어요? 저는 자료 아직 지금 저 너무나 생각이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논문 그, 제출하시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 금방 안성순 학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네, 한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여러 네, 가지 이렇게 자료를 계속 읽어보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진짜 뭐 설명문 예시하고 뭐 저 주장 뭐 문제점 제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더 읽어보고 좀 그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제목이 사고 사례에 대한 고찰, 뭐 이런 고찰이 들어간다는 게 네. 그래서 좀 뭐 연구나 뭐 이런 뭐 또 논문식으로다가 좀 해서 좀 자세한 생각을 좀 적어야 되는 그, 부분인지 하도 많이 그 좀, 고찰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 네. 사례를 갖고 내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거는 연구하면서, 내가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본다. 연구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어렵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면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뭐 연습지 이런 거 사면 너무나 깨끗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막 줄 쳐져 있어가지고 똑바로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압박감이 생겨서 저는 이면지에다가 일단 칼럼 쓸 때나 아니면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생각나는 대로 막 다 적어봐요. 구조를 다 짜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첫 번째, 들어가는 글에서는, 뭔가 펀치 한 방을 딱 날려줘야 될 것 같은데, 뭘 넣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충격파가 좀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지 좀 더 도발적일까? 뭐 이런 식의 뭐 한번 빵 넣고, 야, 앞에서 너무 세게 질렀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선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문가나 아니면 어떤 법칙이나 아니면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사람들이 절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막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거 갖고 비판을 못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걸 딱 연결해가지고 그럼 내가 한 거 갖고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자꾸 쌓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한번 쭉 써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는 띄어쓰기고 문장 보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막 써보는 거예요, 막 써보고. 해밍웨이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초고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고. 아니, 그렇게 역사상 글을 잘 쓴다는 사람도 초고는 읽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내가 처음 그 글을 완성했을 때는 글이 잘 써줄 수가 없고요.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앞뒤 막 이상하고. 그럼 그거 보면서 결국 퇴고하면서 계속 글이 좋아지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 요 단락에서 요 단락 뒤에 이 단락이 오는 건 이상한데 일단 빼. 이거 다 빼고 드러내고, 요 문장 뒤에 뒤에서 이거 다시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너무 중언부언인데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가? 그것도 또 빼보고 이렇게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최근에 안 읽어본 사람한테 보여줘. 이렇게 딱 보여주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뭔가 아리송해. 그러면 이제 그 농구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니까 거기에 더 붙여놓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워드 열어가지고 막 쓰기 이전에 종이 놓고 그냥 막 한번 써보세요. 뭐 어떤 것이 어떻게 배치할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들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그 배점이 10점밖에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습관화시키고 자꾸 뭔가 이걸 표면화시켜가지고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자료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이런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해보십사 해가지고 드린 거고요. 네, 글 쓸 때 좀 편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 조금 뭐 또 이렇게 좀 전문 용어 섞어서, 이렇게 전문 용어를 섞어서 하려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좀, 제 스타일대로, 본인만의 다 스타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음. 편하게, 네, 편하게. 예, 예, 편하게 자기 생각만 이렇게 해서 맞아요. 적어서 이렇게 내면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를 어렵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많이 어려운데, 그 제가 지금, 이수학원님은 그럼 내셨어요 벌써? 아니, 안 됐습니다. 이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검색도 좀 해보고요, 요즘. 맞아요. 예. 맞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한 정말 정보 얻는데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하루 만에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나는 뭐 조금 준비해서, 저는 저기 오픈아이 저기 AI 프로그램 돌려가지고도 한번 해보고, 어, 예, 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뭐 내용이 좀 제법 나오긴 나오는데, 글쎄 좀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 뭐 다 예를 들면 해줍니다. 너 논문도 써주는데요, 뭐. 누가요? AI가요. 아이, 에이, 네, 챗GPT 저도 GPT 3.5나 4도 막 써보고 하는데요.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언론재단에서 로이터에서 발표한 이 뉴스 신뢰도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일부러 어떤 언론사의 영향력이 높은 기사를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서 MBC가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뺐다는 내용이에요. 이 보고서에 뺐다. 그럼 그 로이터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리포팅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보고 끝내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찾아보면 직접 가서 리포트 다운 받아가지고 쭉 읽어보는 거죠. 여기서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어딨냐? 정말 여기 본문 내용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냐?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금 학부 과정이긴 하지만 어, 지금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이, 뭔가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 가시거나 다른 거 할 때도, 그리고 만약 그런 과정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과업을 진행하고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독특하게 뭔가 나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게 사실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뭔가 더 그, 그죠? 그런 거니까. 예, 그런 접근을 자꾸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가서 특히나 박사 과정일 때 그런 삽질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이게 예를 들어 박사 과정이잖아요. 졸업을 안 했잖아. 아직 박사가 아니잖아요. 이 지금 학생일 때 안 하면 언제 해요 도대체? 실수도 이때 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지. 나중에 졸업해버려가지고 타이틀 다 얻고 난 다음에 뭐 했는데 뭐가 실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학부 과정은 더더욱더 지금 실수를 해도 아무도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네요. 되게 어렵죠? 네, 원래 의도는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또 어려운 것 같네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뭐, 네. 네, 그냥 이렇게 그 A4 용지에다가 한번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연구실에 있나 보네. 근데 제가 그 칼럼 쓸 때 막 끄적거렸던 게 지금 집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꾸 적어보시고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시면, 네. 그래서 좀 그 만약에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PPT나 이런 걸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 저장해 놓을 때는 내가 낙서했던 거나 이런 거 다 사진 찍어서 다 남겨놓으시고 그 나중에 또 보려고 할 때, 어, 이 글이 어디서부터 나왔지라고 했을 때 다시 딱 돌아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끄적인 거를 이렇게 내가 해놨구나. 이걸 알 수 있게 계속 그렇게 해놓으시면 본인의 어떤 생각의 경로를 자꾸 넓혀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송수 아버님 저 아드님이 왔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기 그 빌런인가요? 네, 맞아요. 아, 빌런이요? 네, 네. 왜 오나요? 네? 텐트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엄마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한국 시리즈 오늘 2차전 하잖아요. 그거 본다고 아, 학원도 땡땡이 치고 와서 TV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요즘에 네, 한국 시리즈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누구랑 붙어요, 지금? SSG랑 NC하고. NC하고 SSG하고요. 제가 오늘, 어떤 봤던 것 중에, 아, 이것도 되게 깜짝 놀랄 거였는데, 쿠팡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 시가총액이 40조라면서요? 40조래요. 근데 이마트? 신세계그룹? 여기가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쿠팡이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어떻게 20분의 1밖에 안 돼? 딱 보니까 최근 한 5년 실적 보니까, 와, 진짜,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봤었던 어떤 리포팅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마트 그룹에서 그 SSG닷컴이란다. 저 뭐죠? 야구단을 인수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야구는 어떻게, 올해도 적자라 그러던데, 그래, 한국 시리즈까지 나갔는데 어떻게 적자가 되지? 희한하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자꾸 야구하는 이게, 팀들이 다 뭐 적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개 구단 중에서 흑자 내는 게 3개 구단밖에 없대요. 네, 그건 뭐, 그냥, 롯데하고 NC인가? 롯데하고 NC하고 한 군데 어디지? 하여튼 삼성인가? 세 군데 빼고는 다 적자래요. 네. 그리고 이 신세그룹에서 작년인가? 그 스타벅스도 아예 인수해버렸잖아요. 인수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 재무제표 보니까 별로 안 좋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야, 그 쿠팡보다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참 되게 충격이었고
그 똑같은 지표로 두 가지 갖고 비교한 글을 좀 읽어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쿠팡하고 그 이마트의 관계듯이 미국에는 월마트하고 아마존의 관계가 있는데 미국의 월마트는 또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위기 상황도 없었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자꾸 이 이익이 자꾸 늘어가는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얼마 전에 또 이마트 그룹에서 또 그것도 무슨 와이너리인가? 와이너리도 인수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 인수했던 게 다 지금 이익을 못 내고 다 좀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신세 건설도 지금 안 좋다 하면서요. 적자라 그러던데. 뭐 다 안 좋다고. 건설은 다 안 좋습니다. 지금요. 뭐 어쨌든 그런 얘기 하면서 얘기 들었었는데 그런 거 딱 들어보니까 야, 씨,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기회는 계속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왜냐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쿠팡에서 거의 안전관리자 싹쓸이하고 데려가고 막 이러면서 또 요즘에는 또 안전관리자로 들어갔던 친구들이 대부분 또 막 나오는 추세거든요 지금 그리고 쿠팡에 사고도 많이 나고 막 이러면서 좀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안전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어? 왜 사람들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관심이 많은 데 반해서 안전보건에 있어서 관리력이 뛰어난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저조차도 쿠팡이 40조라 그러니까 어우 잘했네 같은 분이 그 얘기하고 앉아있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 들고 이주하고님 네. 지금 아까 제가 여쭤보지 못했던 건데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아, 저 공연장에 지금 안전관리자 저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공연장이요? 예. 죄송하지만 어디 공연장이요? 아, 여주 국악당이라고, 세종국악당이라고. 예. 아 공연이 많이 열리나요 거기? 아, 많이 열리죠. 혹시 코로나, 공연장이 네.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거의 뭐,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공연이 없고요. 네. 한 20일 이상은 다 있다고 봐야죠. 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아, 384석밖에 안 됩니다. 아, 500석도 안 되는데, 네. 워낙 여기 경기도 여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공연장이고, 워낙 또 하고자 하는 또 단체들도 많아가지고, 예, 재단에서 또 기획 공연이 또 따로 있고, 여기서도 교육 같은 요즘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네. 뭐 사대 폭력 예방 교육 뭐 등등 네. 많습니다. 교육도 많고. 음. 그러니까 항상 뭐 계속 뭐 교육이나 공연들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 근무한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3년. 예, 예. 그럼 최근에 거기서 뭐 사고 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뭐 안전사고나 그런 거는 없죠? 음. 네, 없습니다. 저 갑자기 그 공연장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네, 잼버리 사태 한창 문제돼가지고 대원들 자꾸 네, 흩어지고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케이팝 공연을 그때 막 태풍 온다 그러는데 네, 아, 걱정 전 많았죠. 그때 진짜 이거 진짜 그런 일 절대 이러면 안 되지만 저거 저렇게 했다가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저거 사고 나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진짜 빼박인데 이런 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해버리더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잔디도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아, 그런 거 보면 그거 잔디 때문에 저 대구하러 왔었습니다. 아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 그게 잔디 그거 하는데도 투자도 많이 했고 겨우 그렇게 네, 했는데 그날 행사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졌다고 또. 네, 네. 현대 현대 아무튼 네, 물러나라 막 이렇게 막 하고 왔습니다. 아 이정락원이 거기 갔었다고요? 아, 그 이렇게 뭐지 그 팬 그 카페가 있어갖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너 12번째 시즌. 열정적이세요. 예? 열정적이십니다, 진짜. 아, 그냥 하나의 취미입니다. 그렇죠. 좋죠. 아주 좋은 취미이신데. 직접 그러면 축구도 하세요? 네. 아, 12번째 심장을 가시셨대잖아요. 12번째 심장을. 12번 심장. 아, 아, 아니, 그러면 운동하다가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지금 한 달째 부상 회복 아이고,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어디가, 어디 다치셨어요? 마비킥을 한 대 맞았습니다. 허벅지. 아, 그러면 지금, 뭐, 조기축구에 나가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어, 보통 언제 하세요, 그거? 예, 아침에 7시, 9시. 일요일 날? 주말에, 주말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저 군대 있을 때도 축구 못한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다녀가지고, 이상하게 차면은 자꾸 내가 차려는 의도와 반대로 나가가지고, 또 반대로 차면 또 곧장 가요. 결국에는 개발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군대 있을 때 기억나는 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딱 봤을 때 그냥 다부진 체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봤을 때 키도 크고 인상도 완전히 뭔가 쟤는 완전 김민재 같은 그런 너는 수비수로서 딱이야. 센터 풀백 딱. 예, 거기 딱 박아놓고 해. 근데 너무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부르지도 않더라고. 저는 축구보다 전 이 시기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전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진짜 한때는 농구가 인생의 전부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여름방학 때, 대학교 여름방학 때 이때는 기-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밤 12시까지 농구하는 적도 있어요. 하루 종일 농구만. 음료수만 먹으면 밥도 안 먹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히 막 계속 거기서 막 음료수만 먹고 계속 게임 뛰고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요새는 되게 또 시설도 좋아져가지고 저는 콘크리트 바닥에 흙바닥에서 농구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체육관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한 쿼터 뛰고 못 뛰어갔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이씨, 못 따라가겠어요. 이제 고등학생들 막 따라가지도 못해. 너무 빨라가지고. 혹시, 또 축구는 농구하고 좀 다르겠죠? 그게 어쨌든 신체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팀워크가 잠깐만, 농구도 팀워크는 중요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때? 아, 운동 안 하시다가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안 뛰다가 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이정나고님은 그러면 지금 재활은 앞으로 얼마나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문의의 이번 주부터. 소견이 들어간 거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제 워밍업을 잠깐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병원이나 이런 거 있는데 안 음. 가고 그냥 자체적으로 진단 끝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병원도 잠깐 가봤는데 아, 뭐 볼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쉬라고 해서 아, 예, 한 달 푹 쉬고 아. 잠깐 뛰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한번 뛰어보고 안 되면은 심판이라도.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네. 이정희 그래서 야구님은 뭐 취미 뭐 운동 있으세요? 아까 저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 저는 말고 골프, 네, 아 네, 골프요? 골프, 네. 지금 여기서 증명 안 된다고 막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그냥 골프를 그냥 팬데믹 때, 그때 네, 이제 한창 유행했을 때, 네. 한번 이제, 이때 한번 배워보자 해서 배워가지고, 뭐 지금도 뭐 가끔씩 친구하고 스크린 치러 가거나, 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우, 럭셔리하다 되게. 골프도 치고 다니고. 아니, 그 럭셔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그냥 괜찮아. 그렇게 뭐 아버지가 썼던 채를 다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 뭐 다 부사가지고 새로 또 다시 고치고 쓰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프 그렇게 하시려면 계속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건데. 아, 계속, 그러니까
그 주말에 가끔씩 그냥 혼자서 이제 인도어장이나 그런 데 가서 그냥 1시간 반 연습하고 매일같이는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우리 한성순 아버님은 운동 취미가 뭐 있으세요? 네, 사계절 운동 다 좋아해요. 다 잘해요. 설마 뭐 숨쉬기 운동 뭐 이러면 안 되고 뭐 어떤 운동? 음. 겨울에는 스노보드 타고요. 가을에는 나 지금 되게 깜짝, 스노우보드 차신다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탁구 치고 음. 네. 나 오늘 그리고 너무 깜짝, 여름에는 이제 물가에 이제 북한강 쪽 가서 이제 웨이크보드 애들하고 타고 그러니까 등산은 이제 봄, 가을로 하고 여름하고 다 해요. 애들하고 같이. 여기 활동적인 거 좋아해요. 진정한 태능인이 여기 계셨네요. 난 그냥 다른 분들 그냥 얘기하듯이, 저 딱히 뭐, 운동은 그냥 숨쉬기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네요. 근데 텐트 안에서 강의 들으시잖아요, 지금. 그렇구나. 나는 이 텐트의 정체를 몰랐는데, 또 그게 이렇게 있었군요. 우리 강다인 아버님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헬스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헬스 괜찮은데, 골프 한번 해보세요. 음, 재밌대요. 골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두꺼워, 이 돌아가질 않아서 안 맞더라고. 또 이상 나 공하고 농구공 빼고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치려 그러면 내 맘대로 가질 않아 얘네들. 그, 인내가 많이 필요한 운동인 것 그러니까요. 그게 참 인내도 많이 필요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또 욕심도 버려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보면은 또 필드 나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이종래 아버님이 또 축구하러 가시면 그렇게 재밌듯이 또 그런 게 있다는데, 요새는 진짜 일주일에 하루도 운동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새 운동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웬만한 거리는 다 그냥 걸어 다니거든요.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는 다 걸어가고 뛰어가기도 하고. 근데 잘 뛰지도 못하겠어요. 이 뛰어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뒤돌아보면서 자기들 무서워해가지고 나는 그냥 내 길 가는 건데 자기들 쫓아오는 줄 알고. 참. 아무튼 뭐 오늘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기 한성준 아버님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뭐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건지 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관련된 거 좀 도움 될 만한 거 자료를 뭐 안내해 드리는 거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꼭 네네네. 올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축구 관련해서는 이종래 아버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